자, 이어서 볼게요. 자, 이제 기본서 50페이지. 자, 우리 중간에 도시군관리계획 2반. 그럼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이제 구속적 계획이니까 2반해갖고 결정. 자, 요거부터 구분하죠. 그럼 누가 도시군관리계획 2반할 거냐? 자, 2반권자 항상 권한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2반권자. 자, 요거부터 하나씩 찾아볼까요?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도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위반하니까 다른 사람이 위반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 저는 특광사원수가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위반한다라고 하고요. 저는 우리 예를 들어 갖고 도시군관리계획, 자, 특별시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싶어요. 그럼 용도지역 지정에 관해서 위반 누가 해야 돼요? 특별시장이에요. 특별시장이.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이.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서 기반서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럼 기반서 설치에 관해서 위반 누가 해야 되는 거냐? 광역시장이. 성남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싶다. 이번 누가 해야 돼요? 성남시장이. 이런 식으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6개 위반하는 거니까 그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위반합니다. 그런데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필요하면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이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다 위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특광시군을 넘어서 전국토를 놓고 국가 가는 사업 있죠. 국가 예산 갖고 국가 가는 사업, 그거를 국가 정책 사업, 소위 국책 사업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이라든지 KTX 사업, 이런 국책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냥 한 방에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는 도 관할구역에서 도지사가 시군에 걸쳐 갖고 하는 사업, 그거를 광역사업이라고 불러요. 광역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한 방 위반할 수 있죠. 그리고 광역사업 대표적으로 저 경기도에서요, 저 일산 신도시에서 동탄 신도시까지 좀 고속철도 놓고 있죠. 그럼 경기도가 설치하는 고속철도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GTX라고 그러죠. 국가가 설치하는 고속철도는 KTX. 경기도가 놓는 고속철도는 GTX. 이런 GTX 사업 같은 광역사업일 때는 한 방에 도지사 위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서 좀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이런 GTX 노선에 따라서 막 아파트값 왔다 갔다 오르잖아요. 급등하고 막. 예, 못 들어보셨네요. 아무튼 그래서 광역사업일 때는 도지사가 한 방에 위반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계획하고 차이점이죠. 기본계획.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온리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한다 그랬죠. 절대 국토부 장관 도지사 안 된다 그랬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장군수가 원칙이 돼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위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는 요자들이에요. 특광시장군수, 국토부 장관, 도지사. 이 사람들 싹 합쳐가지고 누구라고 그러면 돼요? 국토부 장관은 국가, 특광시장군수나 도지사는 지자체. 요자들 합쳐갖고 행정청.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계획이니까 행정청만 위반합니다. 행정청.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사람은 비행정청이라고 불러요. 비행정청. 아닐 삐자 써갖고 비행정청. 우리 얘기하죠. 주민. 그럼 주민 같은 비행정청도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다?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다? 아이고, 주민이 뭘 한다고 위반을 해요. 그래서 주민은 절대 위반할 수 없고 대신 위반권자에게 위반해 주세요.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요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은 위반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 그래서 제한이라는 용어는 비행정청이 행정청한테 요구할 때 제한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비. 그래서 제한은 비행정청. 그래서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다. 땡.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럼 주민이 위반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딱 3개만 돼요. 이게 첫 번째 논점이죠. 그래서 이 제한이라는 것은 비행정청도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논점. 그래서 이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첫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해서 기반시설에 관해서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예를 들어갖고 우리 단독주택가,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다 들어가는데 뭐가 안 좋은 거냐? 주차장 같은 거. 주차장 이런 게 안 좋아갖고 막 동네 골목길마다 차 대는 거 봐요.
엄청나죠? 와, 어떻게 여기다 차를 이렇게 냈을까? 주차 스킬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주민들이 공용 주차장 설치해 주세요.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공용 주차장이 뭐냐? 기반 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입안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관할 구역의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는 지역적인 계획. 그래서 우리 동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시켜 주세요.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구 단위 이렇게만 쓸게요.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 제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용도 지구는 아직 우리 안 배웠으니까 그냥 용도 지구 요 정도만 들어보고요. 그래서 딱 요 세 개요. 기반 시설, 지구 단위 계획. 그런데 용도 지구는 용자 따버리면 어떻게 돼요? 용도 지역인지 용도 구역인지 헷갈리니까 얘는 구자 따갖고 기, 지, 구 딱 세 개입니다. 요 세 개만 주민은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한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 갖고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이죠. 일단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용도 지구, 기, 지, 구 딱 세 개만 주민은 입안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럼 반대로 용도 지역 지정에 관해서 제한할 수 있다. 틀려요. 용도 지역은 절대 제한권 자체가 없어요. 용도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상업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그러죠. 상업적으로 땅값 오르고 하려고. 또 용도 구역 제한할 수 있다. 틀려요. 용도 구역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개발 제한 구역이 그린벨트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이런 거는 절대 제한권 자체가 없어요. 제한은 기, 지, 구 딱 세 개만 주민이 입안해 주세요. 제한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제한할 수 있다고 또 맨날 와갖고 제한해요. 1인 시위한다 그러죠. 1인 시위 맨날 와서 번거롭게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주민이 제한하려면 일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만 제한할 수가 있도록 제한권 남용을 방지한다 그래요. 제한권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주민은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기반시설 요거 설치해달라고 제한하려면 대상 지역의 토지 면적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돼요. 5분의 4 숫자만 썼어요. 554. 그리고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이나 용도 지구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만 제한할 수가 있죠. 이 동의를 못 받으면 아예 제한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동의 요건 숫자만 동그라미 쳐보면 5, 4, 3, 2가 되네요. 5, 4, 3, 2 2, 3, 4, 5 뒤집어갖고 5, 4, 3, 2 그래서 이거 뭐 숫자 간단하죠. 이게 29회 때 그냥 단독 기준 제한 전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을. 그래서 지금 다 제한할 때는 3분의 2인데 기반 시설만 얼마냐? 5분의 4. 5, 4, 3, 2. 이거 간단하게 외우면 되죠.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갖고 제한합니다. 자, 여기까지 2반 한번 2반권자부터 찾아볼까요? 그 2반권자 50페이지에 2반권자는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그 중에서도 원칙은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이제 말씀 안 드려요. 알아서 가로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야 된다. 원칙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하고요. 자, 옆 페이지로 와볼까요? 예외. 자, 동그라미 1번에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할 때는 직접 바로 밑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필요하면은 입안할 수가 있대요.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가 있다. 입안할 수가 있다. 언제요? 그 박스에 기업.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거기다 비춰.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가 있다. 그럼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가 예산으로 국가가 하는 사업. 그게 무슨 사업이냐? 국책사업이라고 그러죠. KTX 사업 같은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한 방에 그냥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가 있고요. 그 박스 밑으로 갈까요? 동그라미 2번. 자, 도지사도 다음에 해당할 때는 직접 바로 밑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수가 있다. 그럼 도지사도 입안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그 니은번 볼까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 계획일 때 그러면 도지사가 도에서 하는 사업 그게 무슨 사업이냐? 광역사업, GTX
이런 광역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그냥 한 방에 입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광사원수가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 예외. 이 사람들이 입안권자, 행정청이라고 하죠. 자, 넘겨볼까요? 자, 옆 페이지로 갑니다. 53페이지 맨 위로 와볼까요?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역시 기준은 그 밑에 줄 끝에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밑줄 국토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 3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권자, 입안권자는 다 달라도 항상 기준은 누가 정해준다?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딱 정해주게 되죠. 그 다음 밑에 입안의 제한. 자, 얘는 별표입니다. 입안의 제한. 얘는 28회, 29회, 30회. 그냥 3년을 연장 기출이에요. 3년을 연속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입안의 제한. 가로 1번에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한다. 밑줄. 그럼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해서 여자들을 비행정청이라고 그러죠. 비행정청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할 수 있는 자, 즉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은 절대 입안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죠. 그럼 누구한테 제한할 수 있대요? 입안할 수 있는 자, 입안권자. 그러면 주민은 국토부 장관에게 입안 제한할 수 있다. O, X. O. 입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사람이면 쫄지 말고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입안 제한할 수가 있죠. 그럼 주민은 도지사한테 입안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도지사 입안할 사항이면 도지사한테 와서 직접 제안할 수 있죠.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입안할 수 있는 자, 모든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가 있어요. 특광시장 군수에게만 제안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입안권자, 모든 입안권자에게 입안 제안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자, 제안할 수 있는 사항 박스에 보면 또 하나면 1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자에다 또 하나면 기반시설. 또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지자 또 하나면. 그래서 3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지구 할 때 구자에다 또 하나면. 그래서 기, 지, 구 딱 3개. 요것만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기, 지, 구. 그런데 밑에 제한 시의 동의 요건. 이 제한 함부로 못하게 제한하려면 먼저 동의부터 받아와야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한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부터 먼저 받고 제한해라.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1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일 때는 끝에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5분의 4 할 때 5, 4 동그라미 딱 쳐볼까요? 그 다음에 2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게 써있는데요. 그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에 관해서 제한할 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구는 끝에 면적 3분의 2, 3분의 2, 3이 5, 4, 3이 그래서 뭐만 5분의 4요. 기반시설. 그게 그냥 30회, 29회 때 정답인 거죠. 29회 때. 그래서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갖고 제한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54페이지 쭉 내려가셔갖고 4번에 입안 절차. 그러면 뭐 제한을 하든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든 입안할 때 절차 맨 똑같아요. 절차는 항상 똑같은 거죠. 그럼 입안권자도 입안하려면 뭐 알아야 되니까 조사부터 합니다. 조사. 그래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갖고 필수적으로 조사부터 합니다. 조사. 그래서 조사 요것도 광역도시계획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준용하니까 결론 계획 3개가 다 똑같아요. 기초조사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다 필수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이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 CF라고 그래요. CF 경미한 사항일 때는 조사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논점이에요.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거는 뭐에서만 나오는 거냐?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만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미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면 조사 생략할 수 있다. 이거는 도시군관리계획에서만 나옵니다. 그 원칙인데 조사하고요. 그리고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서 결정하면 주민 우리한테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속적 계획.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 든다 이러면 틀려요. 얘는 공청회 손 들고 얘기하는 간접적 의견 청취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두 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우리한테 다 열람시켜줍니다. 일간신문 뭐 조선일보 이런 조중동 이런 일간신문 서울은 대부분 서울신문 이런 데다가 어떤 사항을 위반하는지 공고해서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열람 기간 내 의견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니까 이게 증거도 남는 직접적 의견 청취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도시군관리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든다 이러면 틀려요. 공고 열람시켜갖고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경미하면 그냥 생략할 수 있어요. 경미하면 다 생략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 지방의회 의견도 듣는 거죠. 그럼 지방의 의견까지 들어라. 이유는 우리 기반설 같은 거 설치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예산에 관한 권한은 항상 의회 권한이죠. 그럼 우리 국가 예산은 국회가 심의 의결한다 그러죠. 그 예산 쓸 때도 그것도 뭐예요? 추경이라는 거 있죠. 추가 경정 예산 이런 거 할 때도 다 국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하고요. 지방의회 소관이죠. 권한. 그래서 이런 기반설 설치 같은 예산에 관해서 주민의 대표 지방의회 의견도 딱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들어갖고 입안. 근데 경미하면 그냥 다 생략. 바로 입안할 수가 있어요. 자, 54페이지 한번 볼까요? 절차. 맨 밑에 보시면은 입안 절차. 가로 1번에 기초조사. 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한다. 딱 끊습니다. 역시 광역도시계획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똑같다. 기초조사 원칙은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다만 그 밑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생략할 수 있다. 기초조사 안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경미하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고요. 이하에서도 다 똑같아요. 경미하면은 다 절차 생략이요. 바로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게 돼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일 때 생략할 수 있다. 요거는 도시군관리계획만.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57페이지. 맨 위에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먼저 주민의 의견 청취. 국토부 장관 밑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 들어야 하며 거기까지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되는데요. 그럼 맨 앞에 써 있는 사람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위반권자를 얘기합니다. 위반권자. 우리 위반권자요. 좀 전에 원칙 예외 이렇게 봤는데 요 위반권자 행정청 이거 다시 써줄 때는 항상 높은 사람부터 써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 그러면 위반권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사람들 우리 줄여갖고 뭐라 그래요? 시,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그래서 위반권자를 다시 쓰니까 그렇게 돼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려면 주민의 의견 들으래요. 다만 그 밑에 경미한 사항일 때 이런 때는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의견 청취하는 방법은 공청회 그러면 틀린다 그랬죠.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열람. 그래서 A번 공고열람의 방법으로 의견 듣습니다. 공고열람 밑줄.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가볼까요? 도시군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그 밑에 줄 특광시군을 주된 보급적으로 하는 2개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그 밑에 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 또 하면 공고. 그래서 2개 이상 일간신문 등에 다 어떤 사항을 위반하는지 공고하래요. 공고. 그리고 그 밑에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공고하고 열람 또 하면 14일 이상 열람시켜준대요. 공고 열람. 그러면 그 밑에 B번. 자,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 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 그 특광시장 원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면을 제출. 그래서 공고 열람시키면 열람 기간 내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걸 직접적 의견 청취라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다음 맨 밑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의견 청취 기획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려면 끝에 해당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된다. 그럼 지방의회 의견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위반. 그럼 이거 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나 수립 대신 위반이라고 쓴 거지 다 똑같네요. 조사하고 의견 들어갖고 수립하거나 위반. 그래서
다 절차는 똑같은 절차. 그럼 2반은 있어요. 2반은 어디까지나 계획안을 수립한 거죠. 계획안을 만든 거니까 자, 2반한 것을 이제 확정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래요. 2반한 것을 계획안을 사인, 결정. 그리고 결정한 것을 고시합니다. 고시. 고시라는 것은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을 행정청이 알려줄 때 고시한다 그래요. 고시. 그럼 우리한테 효과가 없는 걸 알려줄 때는요. 공고한다 그래요. 공고. 그래서 이 알려주는 건데 용어를 또 구분해 갖고 써요. 효과가 없는 것은 공고,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은 고시.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 공고하는 게 아니고 결정 고시에서 알려주는데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안 돼요. 다시 결정한 것을 지형도면으로 고시. 지형도면이라는 걸 고시한 날부터 구체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효력이라고 할 때는 한마디로 행위제한입니다. 행위제한, 이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이용개발 못하게 규제하는 행위제한이라는 효과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위반한 것을 결정권자가 결정한 것을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면 효과가 발생. 그래서 이방권자도 중요한데 이방권자보다는 요새는 이제 제한, 이거 갖고 아주 3년 연장 물어봤다 그랬죠. 그래서 요 이방권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결정권자. 결정권자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별표 3개. 대부분 우리 국토법의 권한자가 되는 게 결정권자가 돼요. 그래서 결정권자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30, 29, 28, 3년을 내리 제한 갖고 물어봤으니까 올해 30일의 시험에서는 이제 결정권자부터 싹 더 물어봤죠. 그럼 결정권자. 자, 이 결정권은 이꼴 자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정권은 이꼴 자치권. 결정 사인해갖고 직접 할 수가 있는 자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누구였어요? 원칙 시도지사.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광역지자체장이 자치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 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대도시의 시장도 자치권,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이 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다만 근데 조심할 거는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반권자보다 상급행정청이 결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반권 따로, 결정권 따로. 각각의 권한이라고 그래요. 각각의 권한. 그럼 좀 전에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해서 상급행정처한테 승인, 사인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계질서로 그냥 승인권자 윗사람 찾으면 되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입안했을 때 누가 결정하는지 각각 따져봐야 돼요. 그거 케바케라고 그러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별로. 그러면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했어요. 결정 누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결정해요. 우리 시도지사 할 때 이 시장이 누구였을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줄여갖고 시도지사.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입안권도 있고 결정권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입안했을 때는 직접 결정도 합니다. 결정. 그 다음에 도에서 시장하고 군수가 입안했대요. 시장 원수는 입안권이 있는데 결정권, 자치권은 없어요. 그래서 시장 원수가 입안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 사인해줘야 시장원수는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원수는 입안권만 있지 결정권이 없으니까 직접 뭘 할 수가 없다 그러죠. 도지사가 결정해줘야 시장원수는 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입니다. 대도시의 시장일 때는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은 입안에서 직접 결정할 수가 있는 자치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갖고 경기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에 옆에 하남시 있어요. 하남시는 한 인구 30만, 40만 대도시가 아니죠. 하남시장이 하남시청 청사가 너무 오래돼갖고 시청 청사를 새로 짓고 싶어요. 청사. 그럼 시청 청사 이런 것들이 다 기반 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하남시장이 청사 짓겠다 입안했어요. 하남시장은 결정 못하죠.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 그러면 도지사가 하남시의 인구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 고려해갖고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설치하세요. 결정.
도지사가 결정해줘야 하남시장은 청사를 새로 지을 수가 있게 돼요. 입안만 할 수 있는 거고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 그런데 요 밑에 성남시가 있죠. 성남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입니다. 자, 성남시장이 청사가 오래돼갖고 청사 새로 짓기 위해서 입안했어요. 누가 결정해요? 성남시장 대도시장이니까 직접 결정.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가 없이 직접 결정해서 청사를 지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장이라고 쓰고 있지만 누구의 권한이 훨씬 더 큰 거냐? 성남시장 같은 대도시의 시장이 훨씬 더 권한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성남시 같은 대도시는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주는 대신 자치권은 인정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행정청의 위계질서에 따라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행정청 싹 다 제가 한 20분 걸쳐갖고 다 말씀드렸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법 공부하려면 행정청부터 일단은 파악을 좀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성남시장 같은 대도시장은 입안에서 자기가 결정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대도시에서 생기는 또 문제가 뭐겠어요? 이거요. 호화청사 짓는 거. 호화청사 져갖고 문제 막 몇천억씩 그냥 국민의 주민들의 혈세를 쏟아부었고 호화청사 짓고 이 호화청사 져갖고 첫 번째로 욕 바가지로 먹은 게 용인시에 그냥 허벌판에다가 용인시청을 특별시청보다 더 크게 지어놨어요. 호화청사 졌다 욕 바가지로 먹고 있었는데 질 수 없다. 옆에 성남시가 더 크게 15년 전에 3천억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천억 거의 1조의 반이요. 5천억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갖고는 호화청사 져갖고 욕 바가지로 먹는 거죠. 욕 바가지로. 그래서 제가 요 성남시청 바로 옆 동네 살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이 성남시청 보는 거죠. 아주 자랑스러움을 금치 못해요. 그래서 막 욕 바가지로 먹는데 드라마는 맨날 또 여기 와갖고 또 촬영하고 그러죠. 드라마는.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수원시청도 그렇고 이거 호화청사 짓는 문제가 대도시에서 발생해요. 왜요? 대도시장은 자기가 입안해갖고 결정도 해갖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시에서 몇천억 들여갖고 호화청사 짓겠습니다. 도지사 결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대도시 시장은 입안에서 결정, 집행할 수 있는 자치권, 결정권이 있죠. 그래서 호화청사 짓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실제하고 시사하고 연결해 보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광역사업 관련해서 입안했어요.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가 직접 결정.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시도지사는 입안하고 직접 결정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입안권자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게 누구만? 시장하고 군수.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 다만 대도시의 시장은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결정.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 우리가 봤고요. 그럼 이제 예외적인 결정권자 먼저 시장하고 군수. 그럼 시장원수는 결정권 없다 또 그랬는데요. 이 시장원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또 딱 한 개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이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만큼은 시장원수가 입안해갖고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결정하는 예외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의 의미만 이해하면 되죠. 이 지구단위 계획은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 하면 수립하는 쉽게 얘기하면 동네 단위로 수립하는 지역적인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하남시장이 하남시 관할구역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입안했어요. 원칙대로 도지사한테 결정해 주세요. 신청. 그럼 도지사는 넓은 경기도를 관할하는데 하남시의 일부 이 동네 사정까지 지역적인 내용까지 속속들이 도지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지역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것만큼은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그냥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을 해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국토부 장관. 전국 토를 놓고 국토부 장관이 국책사업 관련해서 입안했다. 당연히 누가 결정하는 거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것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도구역 중에서 하나만 볼게요. 개발 제한구역. 이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딴 사람은 결정 못해요. 그럼 개발 제한구역 소위 우리 그린벨트 그러죠. 그린벨트. 얘는 한번 지정하면 영구적 개발 금지예요. 영구적으로 개발 못하게 합니다. 그럼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땅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됐다. 그럼 뭐예요? 땅이 아니고 똥 된다 그래요. 일체 이용 개발 못하는 거죠. 똥 된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일
세게 규제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제일 규제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결정.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우리 나중에 용도구역 한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 줄여갖고 해장 이렇게 또 쓰고요. 해장,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이니까 해양수산, 해수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하여튼 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거 나오면 무조건 해수부 장관이 다 권한자가 돼요. 그래서 결정권자들 우리가 싹 한번 봤는데요.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시장운수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1, 2, 3, 4, 5 아주 물어보기 딱 좋아요. 그래서 결정권자를 더 권한자에서는 많이 물어보게 되죠. 그 다음에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협의,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사인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 거쳐갖고 결정. 그래서 이 절차 맨 똑같은 거니까 요거 한번 구분해 보면 자 협의하고 심의는 이방권자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냐?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결정합니다. 결정한 것을 고시, 지형도면 고시하면 이제 효과가 발생. 먼저 결정권자 한번 볼까요? 자, 59페이지. 자, 중간에 5번 결정권자. 자, 거기다가 별표. 타이틀에 보시듯이 28, 29, 31 아주 그냥 시험에 잘 물어본다 하겠죠. 결정권자. 그럼 결정권자 이꼴 자치권자. 자치권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칙 한번 볼까요? 원칙.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한다. 이 말은요. 시도지사가 입안했으면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 그리고 시장군수 신청으로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거나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죠. 다만 좀 옆으로 와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 가로에 대도시장 또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딱 끊으세요. 거기까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요자들이 원칙적인 결정권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군수 있죠. 그럼 시장군수는 원칙은 결정권 없어요.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 결정해줘야 되는데 자,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게 박스에 1번. 그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한마디로 지구단위계획. 요거 관련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죠. 그 다음 밑으로 갈까요? 가로 2번 예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 밑줄. 그런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밑줄. 이 각각 결정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밑줄.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것은 국토부 장관의 결정. 개발제한구역 개자 동그라미.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결정. 제일 센 거. 제일 규제가 센 거니까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 3번의 시가와 조정구역은 우리 나중에 시가와 조정구역 배우고 볼게요. 그 다음 밑에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각각 결정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결정 절차 쭉 내려보세요. 가로 2번의 사전 협의 동그라미 1번. 자,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고 국토부 장관이 밑에 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 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하고 미리 협의해야 된다. 그럼 협의하래요. 협의.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합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은 국가 중앙 행정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려면 같은 대등한 자 간에 협의한다 그래요. 각 부의 장관들, 뭐 환경부 장관이 됐든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든 장관들하고 협의해라.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지방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하는데 지방자는 굳이 안 붙여도 관계없어요. 국토부 장관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합니다. 또 옆에 페이지 가볼까요? 가로 3번의 심의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중앙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가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럼 결정하기 전에 심의도 거치래요. 근데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는 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협의하고 심의 앞에 다 뭐를 붙여주는 거냐? 중앙자. 이거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협의도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중앙자를 붙여줘요. 시도지사는 지방하고 협의 심의하는데 지방자는 뭐 굳이 안 붙여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중앙자는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권한자일 때는 다 이제 이하에서 똑같아요. 공식. 국토부 장관이 권한자일 때는 중앙자를 붙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결정. 근데 역시 협의 심의도 경미하면 그냥 다 생략. 경미하면은 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이제 결정권자 가로 5번. 결정했으면은 고시예요. 고시.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은 고시에서 알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면 그 밑에 줄 그 결정을 고시하고 거기서 딱 끊습니다. 고시. 그래서 결정권자가 결정 고시. 근데 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틀리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62페이지 맨 위에 1번 효력 발생 시기.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밑줄 별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거기서 효력이라고 할 때는 행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제 토지용을 직접 규제하는 거예요. 이런 규제를 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는 무슨 계획에서만? 도시군 관리계획만. 절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효과 발생한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한테 아무 효과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만.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아주 잘 물어봐요. 올해 기출지문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자,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틀려요. 그 다음 지형도면 고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틀려요. 그냥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행위제한이라는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공법상의 규제는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새로 하는 행위부터만 규제를 해요. 그거를 행정규제 장래효다라고 합니다. 장래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다. 새로 하는 것부터. 그러면 기왕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슬러 갖고 규제 효과를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럼 기왕행위에 대해서 거슬러 갖고 효과를 미치는 것을 우리가 소급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급한다. 소급효. 이 소급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헌법에서 금지합니다. 헌법에서 금지.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자유롭게 일정한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할 때는 규제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했는데 나중에 국가가 규제를 만들어서 너 과거에 왜 그런 행위를 했냐? 처벌. 그러면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절대 소급효라는 건 인정이 안 돼요. 항상 모든 규제는 규제가 만들어지고 새로 하는 것부터만 규제합니다. 그거를 장래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다. 장래효.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즉 규제를 만들 당시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고 있던 자, 착수하고 있던 것은 하고 있던 행위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행위자니 규제를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거를 기왕행위는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유식하게 기득권을 보호해준다 그래요. 기득권은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기왕행위에 대해서 거슬러 갖고 규제 효과를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규제가 만들어진 후에 새로 하는 것부터만 규제하죠. 그래서 밑에 2번 보시면 기득권의 보호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1번 원칙. 자, 그것만 봐요. 원칙.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착수에 떠남, 착수한 자. 그럼 적어도 결정 당시에 뭐는 하고 있어야 되냐? 착수는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착수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삽질. 삽질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큰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보면 높은 사람들 와갖고 테이프 커팅 자르고 삽 한번 퍼갖고 흙 쏟아붓죠. 삽질 한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기공식이다, 준공 또는 착공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착수한 자 삽질을 한번 해줘야 돼요. 왜요?
착수도 안 했으면은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기득권 보호해주려면 객관적인 징표, 착수는 하고 있어야 돼요. 착수한 자는 가로는 필요 없습니다. 밑에 있죠. 그 도시공관리계 결정과 관계없이 밑줄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그럼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은 행위자는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은 철저하게 보호해준다. 그 얘기인데요. 그럼 결정 당시에 적어도 뭐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착수는 하고 있어야 돼요.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보호해주는데 그럼 계속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에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그랬지 허가 받아라 신고해라 이런 거 없죠. 그 말은 그냥 그래서 관계없이 그 밑에다 그냥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다시 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정 당시에 착수하고 있었으면은 그냥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은 철저하게 보호해주게 돼요. 근데 예외적인 게 또 있는데 그 예외는 아직 우리 용도구역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원칙은 결정 당시에 착수하고 있었으면 그냥 관계없이 계속할 수가 있죠. 그럼 옆에 이제 그 예제 한번 볼까요? 29회 때 주민이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때 요구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이게 재작년 29회 때 그냥 기출문제죠. 그러면 아까 우리 주민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지구 제한할 때 함부로 제한 못하게 동의부터 받아라. 자 1번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해서 면적 5분의 4 기반시설 5, 4 5분의 4 근데 2번 기반시설 정비에 관해서 3분의 2 그게 틀렸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해달라고 제한할 때는 다 얼마냐 5분의 4 기반시설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 아니 1번을 안 줬으면은 그 2번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1번 딱 기반시설 줘놓고 2번에 또 그렇게 주면은 그냥 맞히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법이.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따박따박 맞춰줘도 다 50점 맞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고 어려워하고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이 결정 그리고 이 기득권 보호까지 우리 봤는데요. 좀 쉬었다가 그런데 이제 효과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